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6월 19일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제22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김여정, 문재인을 만만하게 본다. 왜? 약점 잡힌 게 있나? 입니다. 북한의 1.5인자 김여정이 대남 총괄을 맡고 난 후에 생산을 해대는 담화가 시종 문재인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에 대한 반응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김여정이 기념사와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 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 현 사태 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속이 매석매석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 최소한 자기의 책임은 지겠다고 하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야 하겠는데, 볼수록 의아함을 일으키는 사람,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깨변이라고 뚜뚜뚜 가히 철없는 여고생 수준 푸념의 완판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독설을 퍼부을까요? 문재인의 가짜 평화 노름에 대한 배신감을 복수혈전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평화는 경제다를 외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남북 경협을 통해서 금방이라도 북한 경제를 회복시켜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잔뜩 줬죠. 그런데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로 문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중국과의 국경 무역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94년 김일성 사후 3년여 동안 계속된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슷할 정도로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6%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문재인의 탓, 즉 말의 성찬만 무성할 뿐 실천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여정이 문재인에 대해서 막가파식으로 갈 수 있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수직적 계급 질서, 하이어라키라고 그러죠. 수직적 계급 질서가 존재하는 북한의 소위 백두혈통 왕족으로서 한국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 가지는 시대착오적인 우월감에 기반한 상위의식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질 때 안면 몰수로 사람을 대하는 천박한 본성이 나오는 것일까요? 김씨 일가는 벌써 3대에 걸쳐서 권력이 세습되다 보니까 백두혈통 이외에는 모두 머슴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황당하기는 하지만요, 문재인을 머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재인이 김정은과 김여정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서 겸손함을 보여주었다고는 하지만 이들 남매의 생각에는 저품격 머슴으로 행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평양냉면 요리사에게도 무시를 당하지요. 비단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국제무대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일국의 국가원수는 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국격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체주의 하에서 백두혈통이 누리는 권력은 무소불이고 임기도 없어서 종신직인데 비해서 민주주의 하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이라는 게 상권 분립에 입각하여 견제와 균형의 작동 원리가 지배하고 임기도 5년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들이 보기에는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북한에서는 절대 지존으로서 1인 수령만 있을 뿐인데요. 그나마 백두혈통은 일종의 왕족으로서 피를 같이 나누었다는 차원에서 근거리에서 권력을 누립니다. 김여정은 백두혈통의 1인자 김정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시하는 1.5인자의 위상으로 한국의 문재인을 남측 내각 총리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북한 내각 총리는 주로 경제부서만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서열이 높지가 않습니다. 말이 총리지 실제로는 우리의 경제부총리 정도로 프라임 미니스터의 문자 그대로의 뜻, 즉 수석 장관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김재룡 총리의 타이틀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총리에 임명되기 전에 장관급인 자강도 당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총리에 임명되면서 겸직하게 된 타이틀, 즉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회 위원 등이 모두가 부총리급 타이틀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북한에서 총리급 애호를 받는 타이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이런 총리급 애호를 받는 사람은 최룡해, 박봉주, 리병철 세 사람에 불과합니다. 김여정의 현재 타이틀은 시니어 장관급에 해당하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 정치국 후보위원이지만 코로나 잠적 20일 후에 김정은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참석한 행사에서 김정은의 바로 옆에 앉았다는 건 타이틀하고 상관없이 그의 변화된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이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회복을 하고 난 후에 본격적인 후계 구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대안이 없어서 김여정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 겸직했다는 부총리급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장 자리는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2인자로 당군정을 이끄는 최고의 요직인데요. 지난 2월에 조직지도부장 이만건을 해임하고 현재까지 공석으로 둔 것은 김여정이 수석 부부장으로서 부장 역할까지 하게끔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김여정이 어느 날 갑자기 대남 총괄로 나타나서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40일 만에 나타나서 김정은 후계 체제를 가속화한 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25세였던 김정은을 국가보위부장, 현재 국가안전보위상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우리의 국정원과 비밀경찰 조직을 이끌고 동시에 대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군부를 지휘를 하도록 했고요. 이 타이틀에 기반하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김정은 지도하에 실행에 옮겼던 것이죠. 그래서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위상을 공고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여정은 아예 김정은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최고 지도자나 할 수 있는 지시를 통해서 제2의 천안함 사태와 제2의 연평도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무대가 서해가 아니라 동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동해함 또는 동해급 호위함 폭침과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공개와 SLBM 발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도발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46명의 사망자를 낸 초기함급 천안함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호위함급
동해함이나 동해급 호위함을 타겟으로 하고 연평도 교전이 아니라 SLBM과 SLBM 탑재 신형 잠수함이 선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김여정은 국내외적으로 미래 권력, 즉 다시 말씀드리면 후계자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정권이 바뀌려고 하면은 2년씩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북으로부터의 수많은 도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애써 모른 채 하면서 오로지 낭만적 비핵화에 매몰된 문재인이 가짜 평화를 외칠 때 김정은은 다른 한편으로 핵 보유국으로서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게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북핵의 인질이 되어가지고 북한이 내미는 청구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슬픈